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질문한 거 먼저 답변합니다. 이제 개펄은 서해안 같은데 보면 진흙 같은 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동해안은 서해안. 여기는 물이 냇물이 흐르면서 퇴적물들이 여기에 쌓이는데 여기는 바위돌, 여기는 자갈돌, 여기는 모래알, 여기는 진흙들이 아주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갯벌에는 그 진흙이 넓게 펼쳐져 있고 여기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밀물 썰물이 됐을 때 진흙이 쌓여 있는 것. 그러니까 모래가 쌓이면 백사장인데 진흙이 넓게 펼쳐지는 서해안 모습을 갯벌이라고 합니다. 개간기는 그러니까 거친 땅을 개척해서 농사지을 땅 아니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이제 개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간을 하게 되면 토양이 농사짓는 땅이나 아니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거친 땅인 건 바위 같은 게 많고 풀이나 나무들이 우거진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응석바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잘못된 양육으로 어리광을 부리거나 버릇없이 구는 아이, 잘못된 그래서 아들러라는 학자, 심리학자인데 행동 발달을 나눌 때 응석바지라는 단계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아들러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사랑과 관심을 주어서 사랑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어리광 부리고 버릇없게 구는데도 다 오냐오냐 해주는 걸 가지고 응석바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인습은 전에 내려온 것, 전에서 내려오는 건 두 가지예요. 전에 내려온 건 하나는 전통이라고 그러고, 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인습입니다. 이 전통은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될 것이고 재창조를 하면서 계속 계승해야 되고, 인습은 버려야 할 것, 전에 내려오는 것 중에 버려야 할 나쁜 전통을 인습이라고 하고, 좋은 전통은 계승을 하고 창조적으로 재창조를 해야겠죠. 재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나쁜 거,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을 인습이라고 합니다. 자, 별들은 왜 다 나중구냐? 우주에서 이렇게 별이 있는데 우주 공간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있다고 하지만 이 빈 공간에 어떤 물질이 차지할 때 이게 중심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방으로 이게 퍼져나갑니다. 힘이. 그렇기 때문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게 평면은 원인데 입체는 구입니다. 그래서 구의 형태로 퍼집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이렇게 물질들이 빈 공간에 자리 잡을 때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쭈그려졌지만 이렇게 동그란 모양새를 가져서 사방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서 퍼져서, 비눗방울도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것처럼 우주 공간 자체에서 별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서 구의 형태를 가지면서 퍼집니다. 각진 별은 이 구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은 한 우주 공간에서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죠.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정육면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요 밑에 점점점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에서 1로 와야 되죠, 대각선이. 그렇다면 이 대각선, 정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려면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 이걸 구하면 됩니다. 대각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가야 되니까 요 선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단면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잘라질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칼로 깍두기처럼 이렇게 딱 쓴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것들이 생기겠죠. 요만한 단면이. 단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오이를 딱 자르면
이렇게 해서 딱 자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단면처럼 깍두기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에 이렇게 단면이 생깁니다. 이렇게 단면이. 그거 했을 때 그 사각형에 또 요 대각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의 A제곱, B제곱 한 걸 루트 씌운 게 여기에요. 요 선은 루트 A제곱하고 B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 이걸 두 개를 도한 거를 루트 씌운 게 길이입니다. A제곱, B제곱 하면 이게 C제곱이 되는데 요 길이가 되는 거고 또 요 한 길은 여기 C가 되겠죠. C. 그렇다면 요 제곱은 어떻게 되냐? 또 A제곱, B제곱한 요거하고 요 루트 한 거하고 요걸 제곱한 거 이걸 제곱한 거하고 C제곱한 걸 루트 씌워야 돼요. C제곱한 거 요걸 제곱한 거하고 요걸 루트 씌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가 요 루트 씌운 걸 제곱하고 없어서 2분의 1 2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C제곱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제곱한 걸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정육면체는 다 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같으니까 이게 다 A제곱, A제곱이 나오니까 3A제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A제곱, 루트 3A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A제곱 다 똑같을 테니까요. 3A제곱. 여기 다 A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루트 3하고 여기에 A제곱은 A로 바꿔 나오니까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각선이. 자, 특목고하고 일반고의 차이는 동화셈, 특목고, 일반고 뭐 이렇게 차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건 똑같아요.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해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하는 반이 있으면 여기가 경쟁도 심하고 또 집중도도 높고 서로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러겠죠. 이 반은 뭐라고요? 못하는 반이니까 서로 공부 안 하고 수업 분위기도 많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많이 안 해도 잘하니까 되겠죠. 근데 전국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전국 등수가 높을 테고 여기 있는 애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수준에 맞춰서 높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전국 경쟁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특목고를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목고가 뭐가 좋냐면 특목고를 가게 되면 서울대도 문제지만 연고대 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왜? 서울대 갈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단 경쟁을 못하고 그러면 힘들겠죠. 또 특목고 가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지 못하면 힘들겠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중시하는 외고 그리고 과학을 중시하는 과고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외고 과고 수준 이상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과고 이런 것들을 특목고라고 합니다. 특별한 전국권 자사고. 이제 내신은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학교 성적이 한 90% 차지하는 거고 플러스 뭐 상타고 아니면 생기부 정리하고 하는 이걸 비교과라고 합니다. 비교과를 생활기록부에 잘 정리하면 이걸 합쳐서 내신이라고 하는데요. 성적이 90% 이상입니다. 학교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내신이라고 그러고 이 내신 말고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고등학교 가면 모의는 임시로 고사 시험을 봐요. 수능 연습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게 돼요. 이게 수능은 정시라고 해요. 수능은 정시라고 그러고 수능을 연습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실력으로 전국에서 같이 이 내신은 그 학교에서 학교별 내신 그래서 동아셈, 수시, 정시 이렇게 치시면 또 이걸 찾아서 동아셈, 수시, 정시 치시면 요 수시와 정시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줄기, 잎 그림은 왜 이름이 줄기와 잎? 줄기는 이렇게
중심이 되고 여기 이파리가 달리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이 이파리가 사실은 떨어지고 나중에 요 이파리에 있는 요게 커지면 줄기가 되는데 그래서 줄기는 10의 개념 줄기. 이파리는 1의 개념.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자, 다음에 감옥에 가면 돈 주고 이렇게 돈 주고 죄를 안 살게 하는 건 없고요. 보석금이라고 보석금 돈을 주면서 감옥에 가둬두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보증금처럼 보석금을 내놓고 임시로 풀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처럼 돈 주고 풀려날 수는 없습니다. 잡혔는데 그런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벌금을 맞았는데 벌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죄가 돼서 나중에 감옥에서 살게 되는데 벌금을 내게 되면 풀려나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죄가 있어서 갇혔는데 돈 주고 풀려나는 경우는 없는데 이 죄의 종류가 돈을 내는 거였는데 감옥에 있다가 돈을 다 내가지고 나머지 감옥 사는 이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사는 감옥을 풀려난 거거나 아니면 임시로 풀려난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상황에서 돈과 관련돼서 제도가 있어요. 그럴 때만 풀려납니다. 어두운 곳에서 뭘 보게 되면 이 눈에 빛이 들어가서 이 눈에서 이 빛에 대한 색깔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눈도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눈에 있는 세포 이 세포들의 자극이 심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기기를 어두운 데서 계속 보게 되면 이게 눈부시단 말이죠. 눈부시다는 게 눈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세포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 눈부신 것들이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약화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계급감이라는 것은 이 가로 세로 있을 때 여기서 뭐 80부터 여기서부터 80부터 치면 80, 90, 100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100, 110 필요한 경우에 하겠죠.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걸 계급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 80에서 이렇게 길어져서 이렇게 Y값이 나오겠죠. 80일 때는 이렇게 5개, 90일 때는 7개가 될 거고, 뭐 요거는 4개가 될 테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9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Y값, 이걸 계급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0의 계급값은 5, 90의 계급값은 7 이렇게 계급값, 값이니까 Y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나누어서 계급은 뭐라고요? X축의 단위들. 근데 그것들에 해당하는 이 계급에 해당하는 값, Y값을 계급값이라고 합니다. 개종은 종교를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종교가 있을 때 B라는 종교로 바꿨다, 그럼 개종했다고 그럽니다. 뭐 클로비스의 개종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당연히 A라는 개종을 할 때 뭐 특별한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개종해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개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도는 옛날에는 이제 그 왕권의 상징이었죠. 왕이 권한이 강하다.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내 땅은 여기다 하는 걸 보여주는 왕권의 상징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지도는 이제 군사작전할 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도 같은 걸 잘 개방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GPS, 지리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도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지도 정보가 있어야 교통 정보도 알려줄 수 있고 차가 막히는지도 알려줄 수도 있고 이 지도 정보가 있어야지 부동산 정보도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택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도는 여러 가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지도의 종류에 따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일부 필요한 사람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요 지도를 하면 이 지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가. 그다음에 이거를 좀 잘 보여주려면 칼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활용되는 지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메카. 이슬람에서 이슬람 종교를 깨달았을 때 요 메카에서 깨닫고 여기 메디나로 들어가 옮겨가면서 이 종교가 완성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요걸 갖다가 헤지라라고 그러고 이때 이슬람교에서 만들어진 경전, 성경 같은 경전, 뭐 기독교의 성경 같고 불경 같은 경전을 쿠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나 불경 같은. 그러니까 메카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여기서 메카에서 요 메디나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 헤지라를 위대한 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카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성스러운 땅으로 보는 거고 여기 이슬람 교도들은 여기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세계사 공부를 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특목고, 일반고, 특목고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와 가는 거는 볼 수 있는 그 번호를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보는지 이 영상에다가 남겨놓을게요. 링크로. 그 영상 밑에 있는 링크에서 특목고와 일반고, 수시와 내시가 뭔지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건 이제 이슬람교도네요. 이슬람교. 우상 숭배는 우상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형상을 숭배, 모시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하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이슬람교도 이제 유일신인데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가지고 신이다 하고 모시지 이거는 위대한 것이다, 성스러운 것이다 하고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거나 동물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상징물이다 하고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그럼 사람 동물 하면 남은 게 식물밖에 없네요. 덩굴 식물. 그러니까 문의를 할 때도 그림을 할 때도 문의를 할 때도 이게 다 우상이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덩굴문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으로 되는 반복되는 이런 기하학적 무늬로 모스크는 이슬람 성당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뾰족한 첨착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뭐 멋일 때 이 천장에 그리는 그림이나 뭐 이런 걸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 이런 걸 안 그리고 뭐 기하학적 무늬 뭐 덩굴 무늬로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무늬들을 그려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굉장히 힘든 도시인데 교토의 일본인데 교토는 라쇼몽이라는 곳의 문 위에는 버려진 송장들, 송장의 시체가 즐비하고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이게 비가 온다는 것은 이렇게 차분하게도 하지만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배경, 좀 위험하고 으슬으슬한 주인집에서 해고당한 한 사내. 근데 해고당해서 직장을 잃었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내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시체 더미를 뒤져요. 시체 더미를 뒤지러 가요. 그러니까 시체 더미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시체 더미를 뒤지면서 뭔가 먹을 만한 것이나 아니면 쓸 만한 것을 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고 그러면 머리카락 같은 걸 이제 뽑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털처럼 해서 팔았나 보죠. 한 노파가. 근데 그 노파를 위협한 후 이 옷도 허름한 옷이지만 판매가 됐다는 거죠. 옷을 모두 벗겨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힘든데 그래서 이 시체가 있는 곳에 갔어요. 뭔가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체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이렇게 뽑는 것처럼 뭔가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자기처럼 힘든 노파가 있는데 그 노파의 옷을 벗기고 그죠? 노파를 위협하는 옷을 벗겨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보다는 옷이 좀 더 비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힘든 세상에서 엄청나게 더 힘든 인간의 극단의 모습, 너무나 힘든 극단적인 모습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줄거리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플루토라는 고양이를 몹시 기여하다 그랬어요. 기여하다. 그래서 키우겠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동물을 학대해 못 살게 굴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느낌. 이게 이제 본인이 혼자 느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의식처럼 또는 이게 알코올 중독에서 학대를 하니까 당연히 피하죠. 피하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강하게 받았다는 거죠. 기분 나쁘자. 그래서 칼로 고양이에 충동적으로 그랬겠죠. 근데 학대를 하는 방식이겠죠. 한쪽 눈을 도려냅니다. 그 후 그놈은 나무에 목매달았다. 그 후에 플루토를 죽여요. 그러던 날 집에 불이 나고 고양이를 내 방에 향해 던졌어요. 그래서 불난 방에 던졌겠죠. 집에 불 나고 불난 방에. 몇 달 후 플루토를 대신할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자체는 좋아했는데 이게 제대로 대우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요때 피해망상을 보여준 것처럼 그럼도 플루토처럼 눈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고양이를 데려왔으면 처음에 이렇게 멀쩡한 고양이를 데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또 자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또 눈을 도려내고 이렇게 동물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줄거리라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눈이 하나 없다는 걸 또 발견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나는 실증을 느끼죠. 어느 날 지하실에서 고양이 때문에 넘어질 뻔한 나는 화가 나서 도끼로 고양이를 내리치려다. 말리는 아내.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동물을 학대를 하니까 고양이가 불쌍해서라도 조금 어느 정도 잘 해줬겠죠. 그랬으니까 말렸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말리는. 그래서 살해를 하고 아내 시체를 벽 속에 넣고 흙으로 발아서 가려버립니다. 나흘 뒤에 집 수색을 하러 온 경강들은 벽 속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나흘인데 아마도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시체를 벽 속에 넣고 흙을 바르는데 아내는 죽어 있는데 이때 고양이가 여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흙 속에. 왜 그러냐면 이 아내를 잘해줬으니까 이 여자를 보면서 안 움직이니까 밥 달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벽을 허물게 되면 고양이가 시체 머리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벽 속의 고양이 울음소리니까 벽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갚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동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인과응보가 뭐라고요? 이렇게 시체를 숙여서 은폐를 하려고 했지만 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 살인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 경관들에게 들키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 사람과 동물, 그 다음에 아내, 또 다른 동물, 이런 것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이 이 어떤 심리적인 모습이나 망가져가는 사람의 심리적인 모습이나 그 다음에 동물의 대응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과응보나 이렇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되고 이렇게 보복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담들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답변을 했는데요. 이 답변 링크 밑에 링크되어 있는 특목고나 일반고 내신과 수시와 정시를 추가로 보시기 바랍니다.